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이거 너무 과한가, 이거? 아씨. 파이널 홀! 아씨. 안녕하세요. 아유. 특공! 특공! 투고. 야, 반갑습니다. 오, 놀래라. 과거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비가 와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어둑어둑하네요. 네. 맑아졌어. 아니 근데 못 보던 사이에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살 좀 빼고 있어요. 이게 다음 작품 준비하느라고. 일부러 빼시는 거예요? 네. 남다른 복장을 하고 네. 컨셉이. 예. 제가 이제 집에서 갖고 있던 이제 옷들, 수집했던 거, 헬멧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차병 룩으로. 준비가 진짜. 네. 어제 저녁에 거울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썼는데 우리 집사람이 미쳤어. 우리 첫째가 대학생이거든요. 아, 예, 예. 아빠 이제 그만 좀 해도 되지 않아요? 오랜만에 또 뵈가지고 예, 예. 기쁜 마음에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뉘앙스에 맞게. 자,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 안 죽어서 따뜻해.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배우께서 예. 전차복을 입고 오셨잖아요. 네. 전차에 탑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합성하고 싶죠. 아. 찌리. 거기서 그럼 뭐요? 포수 아니면 운전수 아니면 전차장? 브래드 피트죠. 브랜드 빛. 약간 무리수가 있네. 빵형. 빵이야. 오케이. 그러면 전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네. 화력, 기동력, 방어력. 이 3대 요소가 얼만큼 균형 있게 밸런스를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화력? 기동력, 방어력. 이런 질문은 솔직히 저는 제일 싫어요. 왜요? 다 중요한데 그중에 뭐가 중요하냐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제일. 진짜 그게 힘든 거야. 원래 33, 33, 33이 아니라 40, 30, 30으로 한다면 누구한테 40으로 할 거냐. 이렇게. 사실 어느 한 요소를 증가시키면 어느 한 요소를 낮춰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실제로 뭐 방어력을 높인다 그러면 무게가 커지잖아요. 기동력이 속도가 높아지니까 기동력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또 화력을 높이면 또 기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제로섬이 같습니다. 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지금 현대 주력 전차들을 보면 균형이 잘 맞은 것 같으면서도 더 10씩 더 준 게 꼭 하나씩 있거든요. 모델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디에 10을 준 전차에 더 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방어력. 방어력. 저도 방어력.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이거 뭐 그냥 다 뚜껑 따듯이 다 따버리니까. 네. 이거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뭐 살아야지 싸움을 할 거 아,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더 많이. 생존성. 생존성.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예요. 네. 살아남아야 승리가 가치 있는 겁니다. 일본 애들이 왜 가미카제 난 그게 바보라고 보는 게 자기도 죽었거든? 그게 무슨 의미냐, 있냐. 그래서 우수한 조종사가 다 갈려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졌죠,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승리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샤르몬께서도 저도 사실 방어력. 그럼 저희 세 명 다 방어력인데. 야. 그럼 이제 하계관님 이제 하계관님 이거 너무 어려운. 제가 전차만 나오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전차번에 전차 때 제가 한번 전향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시작은 픽으로 가겠습니다. 튀고. 현실적으로 보아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지휘관이라면 D34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이다. 바로 요걸 좀 먹었는데 그러시구나.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저는 기동력. 기동력이다. 전차의 생명은 네, 기동력이다. 근데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동력은 방어력과 보통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체 방어력의 약탈도 딱딱딱딱 쏜 다음에 빠른 기동력으로 도망가면 끝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비사이로 막가. 네, 비사일 막 가죠. 네. 아, 딱 와닿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 왜 미국 전차들이 네. 경량급 전차들이 야, 저 독일 괴물 같은 애들하고 어떻게 싸우냐 네네. 했는데 숨어서 왔을 때 딱 썼어요. 그러니까 독일군 전차가 한 대가 작살이 나니까 야 어딨냐 이 미군 애들 그래서 찾았거든. 근데 숲속으로 막 이렇게 갔어요. 숲속으로 막 가.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이 있냐면 예전에 발찌 대전투. 발찌 대전투. 그 영화도 유명하죠. 영화 유명하죠. 유명하죠. 미군 전차들이 숨어서 무려 15개의 독일군 전차를 잡습니다. 굉장한 성과였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개념이 히트앤드런 개념의 어떤 맞아요. 그런 기동력인데 예. 제가 생각하는 기동력은 좀 그것이 아니고 네. 압도적인 돌파. 전차가 전차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예. 결국에는 충격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마비돼가지고 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을 돌파하는 그런 전차의 모습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몸빵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맞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전차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이론? 공식이 있는데 물리학 이론입니다. 아, 물리학. F 이퀄 MA? 예? 오, 바로 알아두시네. 야, 저도 역시 그게 뭐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F는 MA라고 해서 네. 질량과 가속도. 그쵸, 그쵸. 아, 힘은 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속도가 있어야 된다. 뛰어가면서 그렇죠. 박는 거랑 그렇죠. 걸어가면서 박는 그렇죠. 거랑. 예. 속도가 중요한데 네. 속도만 있을 거면 장갑차 타죠. 네. 아니면 비행기로 가서 낙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질량이 확보된 속도가 붙었을 때 그 가해지는 충격량 그것이 괴멸시키고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뭐 견인포 여러 대 모아놔도 화력은 확보가 돼요. 근데 그 기동력이 확보가 안 되면 전차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동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냐. 전차가 집단으로 운용해서 단독으로 전차가 확 갈 수 있는 그 속도를 의미하는 거냐. 아, 그렇죠. 아니면 보병과 함께 또 요즘엔 또 특히나 운용을 할 때 전차만 단독으로 하기 너무 위험한 그렇죠. 이제 네. 환경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기계화 보병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스텝을 맞춰갈 거면 그 정도 속도의 기동이 필요할 거냐. 네, 예. 이제 뭐 그런 고민을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 우리나라 흑표 있잖아요. 네. K2 흑표. 흑표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디가 제일 강해요? 저는 흑도는 셋 다 좋다고 생각해요. 셋 다 좋아요. 표는 네.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 좋죠. 밸런스 좋고. 그러니까 일단 속도도 70km까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네. 방어도 능동 네. 능동방어 체계. 방어 능동 체계를 방어. 확실하게 갖추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 120mm 활강포.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저는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이게 증명이 됐어요, 이번에. 올 초에 네. 사막에 가서 UAE하고 네. 훈련을 했다고. 아, 맞죠.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차 사격장이 가장 긴 거리가 3km예요. 네. 솔직히 3km도 안 되지 않나요? 작죠. 네. 3km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야 한국제 전차는 3km밖에 안 나간다. 포 쏴도. 근데 이번에 가서 5km밖에 있는 걸 100% 명중시켰어요. 사막에서 사막에서 딱 튀어 있을 때. 네. 봤어. 와. 분단 쪽에 3천. 그리고 또 샤를공께서 좋아하는 이제 메르카바. 메르카바. 그리고 보면 이제 메르카바는 사실 이제 능동 방어 장치, 그러니까 이거 시스템 트로피죠, 이게. 그걸 장착하면서 무게를 조금 덜 나가게 하더라도 방어를 우리가 갖출 수 있다. 이걸 증명해 보였는데 K2랑 비교했을 때는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속도가 떨어지죠. 볼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또 왜 그렇다면 속도에 이렇게 비중을 안 뒀냐. 의외로 사막인데 또 경쾌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실전을 치러보니까 시가전 70km까지 안 필요하다. 국경이 이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전차가 방어받으면서 진격하려면 기계화 보병이나 그렇죠. 아니면 보병이나 함께 뭔가 같이 제병력 가야죠. 협동을 가야 되는데 너무 빨라봤자 큰 의미가 없다. 약간 이런 판단했던 거죠. 아니 그래도 단거리라도 70km 나가는 거면 순간적으로 확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차에서 속도에서 중요한 게 무슨 뭐 최고 속도가 네, 중요하다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차에서 속력. 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 속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네, 네, 네. 갑자기 시속 30km까지 네. 가속할 수 있는 그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날라왔을 때 이걸 연막탄 그리고 회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독일 애들이 무서운 게 독일 전차들이 이게 굉장히 짧아.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전차 중에. 이야기 저러배기. 나오는 이 샤르공이 또 좋아하는 독일제 전차. 네. K2랑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독일 전차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개망신을 당했죠. 아, 도망치 나갔어. 맞아. 처음에 독일 전차 보고 우크라이나 갈 때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끝났다. 2023년 6월에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레오파드 전차가 격파됐죠. 그리고 심지어 노획이 돼서 지금 클렘린 광장 앞에 뭐 이렇게 전시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별다른 개량이 없었어요. 뭐 그 다음 버전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커다란 개량이 없었어요. 근데 게을리했구나. 예, 우리 K2 전차는 처음부터 컨셉을 약간 미래형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도 그 전차 운영 노하우가 있었잖아요. 이걸 완벽히 다 녹여서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K2하고 레오파드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할 싸움이 거예요. 될 수 있죠. K2는 미래지향적인 신형 전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건 또 계속 개량을 해와서 나름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또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운 게 실전을 치르면서 개량을 했다. 그러니까 실전이 무서운 것 같아. 실전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그게 무서운 거죠, 진짜. 아니 그럼 어우, 좋아. 그 K2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랑 다른 뭐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사실 큰 차이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예. 레오파드나 M1 에이브람스는 지금까지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잘 안 달았었어요. 아왜안 돼? 거의. 왜냐하면 미국이 싸우는 게 네. 대부분 이제 게릴라들하고 많이 싸워요. 아, 그리고 M1 에이브람스는 사실 장갑이 네. 열화 우라늄으로 장갑이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경도가 좋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해가지고 싹 걷어낸 다음에 네. 전차가 들어가니까 뭐 전차전이 될 그런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죠, 저거는. 더군다나 이제 공군으로 한번 후다닥닥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뭐가 있냐면 또 이제 공격 헬기하고 같이. 그렇죠, 같이 들어가죠. 아파치. 네. 또 공격, 아파치가 대충 보다가 이상하네. 그럼 미사일 하나 날려주고. 그러면 이제 깨끗이 좀. 헬파이어.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능동 방어 시스템 그 동영상 봤는데 K2 흑표 너무 멋있더라고. 참 나죠? 딱! 이러고.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동 방어로는 네. 한계가 있고 그렇죠. 또 이게 계속 무게가 더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기동성을 또 저하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K2를 굉장히 유심히 본 게 의외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냐? 이스라엘 무기 잘 만들죠. 근데 사실 현재 서방 시장에서 가장 능동방어 시스템의 시장의 선두주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트로피. 두 개의 회사가 있거든요. 트로피하고 아이언피스트라고요. 예. 우리가 능동방어 시스템을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하나. 근데 이게 조금 성능이 그저 그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차 제조사에서 새롭게 능동방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트로피 만드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먼저 우리나라 제조사에 접촉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우리하고 같이 만들자. 아, 공동 개발. 예. 협업.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나오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와. 나와요. 어느 정도 드론의 아, 타버텍까지도 그렇죠. 좀 받을 수 있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60도까지 가는데. 예, 이스라엘군이 시작할 때 박박 긁어가지고 온 무기를 다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걔들 특기가 마개조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니, 나 우리 K2 마개조포도 나올 수 있다. 하계사님 입에서 마개조라니. 하계사님께서 점점 이게 뭔가 수위가 세지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말해서 마개조죠. 일단은 그대로 다 때려박은 겁니다. 어떤 형태가 나올지 그렇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네. 사람으로 치면 프랑켄슈타인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상상을 뛰어넘는. 네. 아 너무 궁금하다. 야, 그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방산 시장을 제가 분석하면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일단 항공 무기 쪽은 미국이나 유럽이 앞섭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상 무기 체계는 우리나라가 탑티어입니다. 와, 사실 그동안 K방산하면 특기가 가성비였거든요. 가성비였는데 성능도 거의 다 따라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K 방산이 제값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 역시 주주로서의 딱. 네. 지갑을 받았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전차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 대충 이게
그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 예, 세 가지가 중요하다. 밸런스. 밸런스가 밸런스가 중요하다. 자, 건배하겠습니다. 밸런스를 위하여! 전세를 바꾼 무기. 뉴클리어. 얘를 어디다 실어서 투발해야 되냐? B29 소유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 막 UFO도 만들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공기 대포가 있어요. 2,000명이 필요해야 돼. 한 발 쏘는데. 한 번에 2,000명.